이번 수업은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상암동 썰남 썰푸는 남자 김도환 기자의 물어보썰 시즌2인데요. 물어보썰 시즌2의 시그니처 코너죠. 금주의 썰7 이번 주는 어떤 내용으로 김도환 기자 준비해 오셨습니까? 썰7이요? 예, 삼성 라이온즈 이제 감독 선임 뒷이야기도 있고 하니까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삼성 이야기 있고 기아 이야기 있고 오늘 뭐 패한 두산 베어스 이야기도 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구단 시즌 종료 후에 제로 베이스에서 새 사령탑을 선임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아 장 단장이 이번 주말 귀국하거든요. 근데 8.15 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시한이기도 하고 8.15 이후에 바꾸면 가을 야구에 못 뜁니다. 이것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는데 일단은 롤린을 끌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육성 외국인 선수도 보류권 5년이 있는데 지금 찬반 양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실행위원회가 있었거든요. 2년 전 폐지 외인 선수 셀러리 캡 논의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5, 6, 7번은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준비는 못했는데 일단 썰 나온 거는 두산 베어스가 아닙니다. 주식회사 두산이 2분기 영업이익이 3,600억 원 이상이 나서 지금 두산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데요. 방점은 내년에 더 향상될 거다. 그리고 야구단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이걸 뭐 뒷자리에서 FA 관련해서도 물어봤는데 내년에 FA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두산 베어스가 아니라 주식회사 두산 그 모기업 관계자 멘트도 한번 제가 들어봤고요. 금액은 정확한 거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최근에 이제 김우성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탐내는 구단이 있어서 지명하는 구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스카우트 파트 이야기가 있었고 7번도 조금 흥미로운데요. 한화 스카우트 파트 사실상 이제 운영팀인데 그 선수 출신의 힘신나 이게 왜 그러냐면 비선수 출신 핵심 인사가 조금 이제 그 한직으로 약간 옮긴 것을 두고 이제 내부에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화 이글스가 이 내부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탄탄해졌다는 내용도 있고 또 내년 또는 올해 지금 전력 보강을 어떻게 할지 준비 과정에 있어서요. 한화 이야기도 제가 8월 셋째 주쯤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주에 이제 썰7 가운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취재해온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이제 허삼영 감독이 이제 불명예 퇴진이 되면서 박진만 감독 대행이 이제 선임이 된 이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허 감독께서 지금은 이제 허 정 감독이죠. 네. 그 포항 시리즈 때 사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서 포항 시리즈와 그리고 롯데와의 경기 때 사퇴 심경을 굳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티를 안 내는 성격이라고 하세요. 이 허 감독이요. 근데 하나와의 포항 3연전 때 반등을 노렸지만 이때 굉장히 그 경기가 난타전이 되면서 세 경기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갔고요. 일요일 롯데전 무승부 이후 사퇴를 결심하면서 박진만 감독 대행을 선임하게 됐고 이틀 전이죠. 오제이를 방으로 박진만 감독 대행이 직접 호출을 해서 선수단 투표로 결정되는 게 주장이지만 직권으로 오제일 선수한테 맡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수들도 수긍했고 오제일 선수도 수긍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김원곤 선수가 사실은 초여름부터 퓨처스에서 좀 추스리고 싶어 했는데 8월부터 이게 주장이 바뀌면 주장 수당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주장 수당도 오제일 선수에게로 가는 과정인데요. 박진만 대행은 주장 교체는 김원곤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허전 감독 스타일은 검증된 선수는 헤매더라도 1군에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박 대행은 퓨처스에서 경기 뛰면서 새 길이 열린다. 감각을 찾아라. 이렇게 또 두 감독의 대조적인 스타일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장을 맡으려면 1군에서 이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가 이제 주장을 맡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원곤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었지만 1군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도 못 챙기고 팀도 못 챙기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팀이 또 성적이 같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박진만 감독이 어떤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단은 항상 뭐 저도 이제 현역 출신이기 때문에 주장을 또 해봤고,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팀도 챙겨야 되고 또 후배들도 챙겨야 되고 또 본인보다 또 위에 있는 또 선배들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오제일 선수가 1군에서 또 계속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제일 선수로의 교체는 이 박진만 감독 대행이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진만 감독 대행이 오늘 두 경기 만에 이제 첫 승을 거뒀잖아요. 박진만 감독 대행의 인터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를 하셨으니까 오늘은 푹 주무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잘 잘 것 같습니다. 네. 어제와는 다른 라인업을 오늘 들고 나오셨잖아요. 네. 경기 초반부터 주요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타자들이 타석에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투수가 코스코스 던질라 하다가 보니까 뭐 볼도 좀 많아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거기 부분에서는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 상대 투수에 따라서 라인업의 변화를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팀 밸런스가 잘 맞고 있을 때는 그대로 유지할 상태고요. 좀 이제 타격이 이제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을 좀 적응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주전 선수의 활약뿐만 아니라 교체할 때마다 사실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이어졌어요. 네.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짜릿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땠어요? 여러 가지 좀 생각도 했고 체력적인 안배도 좀 있었고요. 예. 뒤에 있는 선수들도 게임 감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내보냈는데 또 잘 또 해결해줘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시즌 출발부터 함께하지 않고 쉰 경기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감독 대행의 어떤 중책을 맡게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담이 좀 크겠습니다만 많은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박진만의 야구는 어떤 색깔일까요? 뭐 항상 뭐 프로 선수니까 예.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팬이 있어야지만 프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항상 선수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데뷔 첫 승을 또 거두셨기 때문에 네.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48게임 이제 앞으로 남았는데 네. 진짜 뭐 몇 게임 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한 게임 한 게임 진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 플레이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다시 한번 데뷔 첫 승 축하드리겠고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인터뷰도 잘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약간 상기된 모습이었는데 오늘 선글라스 끼고 나온 거 보셨죠? 네, 약간 그런 모습들을 가리고 싶어서 오늘 선글라스 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그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의 어떤 남은 이제 48개인가 좀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이제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네. 이 내용도 좀 빠르게 전해 주십시오. 예, 미국 출장 중인 장 단장님이 어떤 이제 과정을 수술을 받고 있는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기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일단은 놀린 선수 대체보다는 2023년을 향한 그런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출장은 아니었고 목적은 2023년 전지훈련지 답사, 그리고 외인 선수 후보군 리스트업, 드라이브 라인, 육성 관련 아카데미 견학이었고요. 그리고 놀린하고 파논이 지금 사실은 이제 놀린을 바꾸냐 안 바꾸냐 한때 이슈가 있었는데 월등한 기량을 가진 선수를 지금 KBO에서 정한 금액으로 영입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이 지금 70만 달러로 올랐기 때문에 한국행 기피 현상이 있고요. 트리플 A 선발 투수가 짧은 이닝을 투구하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 확인이 굉장히 어려워서 놀림보다 구위가 좋은 투수는 사실 본 선수가 있지만 놀린 선수는 안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2023 시즌을 위한 외인 투수 후보는 보고 있는데 부상 이력이 적고 내구성이 좋은 선수, 안정적인 제구력에 이닝 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적응력, 팀 생각하는 선수를 보고 있다고 해서 2023년에는 정말 놀린이나 파노니보다 더 좋은 선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뭐 물어보세요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 이제 교체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시한이 11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파슨 선수를 웨이버 공시한 NC 외에 다른 팀에서 외국인 교체 선수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은 사실 좀 데려올 시기도 좀 저는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파슨스 선수가 마지막일 때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다는 사실 시즌 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지금 뭐 바뀌는 거 보면 역대급이에요. 예, 지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외국인 선수 참 뽑기도 어렵고 와서 또 좋은 성적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뭐 KBO 리그가 약간 수준이 좀 좋아졌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김도환 기자가 KBO 실행위원회에서 오간 이야기를 이제 취재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참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예, 이게 김 기자의 물어볼 소리 아니라 알로페이스볼. 김 기자의 알로페이스볼이에요. 알로페이스볼이 아닌 오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지분의 한 3분의 2는 죄송합니다. 물어볼 그 네. 실행위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이제 내년을 위해서 한번 띄워주시죠. 2연전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넘어가시네요. 2연전 폐지안을 지금 논의를 했고 8월 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요. 3+1경기로 가는 변경안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3연전 혜택을 본 팀은 2024년에는 한 경기만 홈에서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데 밑에 것도 제가 이제 중요해서 신규 외인 선수 100만 달러 변동 없을 것 같고요. 외인 선수 3명 셀러리 캡 이거 사실 이제 논쟁 중이고 10개 구단 모두 투자액을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쪽 그리고 소수 의견에는 셀러리 캡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보류권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한번 같이 좀 스터디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장 의원한테 한번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한번 보시면 이 스카우터들 같은 경우에는 보류권 규정을 좀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메일 한 통이면 보류권 5년 정도 묶이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육성형 외인 선수도 투수 1명, 타자 1명인데 보류권이 무려 5년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방출하면 곧바로 다른 팀 계약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A단장, B단장 보류권 제도 물어봤는데 찬성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 사례 보시면 린드블럼처럼 롯데에서 두산으로 보류권 없이 이동한 사례가 있는 반면 스트레일리는 롯데가 묶어놔서 한 사례. 이건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플렉센, 알칸타라, 수아레즈, 레일리, 러프 이 외에도 뭐 7, 8명 선수 다 보류권 묶여 있었는데 네. 로켓 선수만 보류권이 없어서 올 시즌에 지금 로켓에 3개 구단이 매달렸다가 결국은 로켓 선수가 지금 뭐 팔도 아직 캐치볼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3구단 다 접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류권 문제는 조금 줄이던가 또는 뭐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보류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줄이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기간을 왜냐- 좀 줄이는 거죠. 예, 기간은 줄여야 될 게 맞고요. 없앨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애게 되면 다른 군단과 접촉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뒷거래가 주는 대로 나오죠.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류권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상 5년은 굉장히 깁니다. 저는 이 기간은 분명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사랑을 받았는데 보류권 때문에 KBO 리그에 다시 못 돌아오는 외국인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볼 수 있는 팬들의 볼 권리를 저는 막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5년에서 분명히 줄여야 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선으로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예. 네. 오늘 양이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 김도환 기자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 주셨는데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